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본 영상에서는 일반 물리학 관성 모멘트 특정 실험의 이론적 내용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각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관성 모멘트의 개념에 대해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어떤 특정한 물체를 회전 장치를 통한 중력에 일정한 힘을 가해서 회전을 시키고, 이때 이 물체가 올려져 있는 회전 장치의 각 속도와 각 가속도를 직접 아이카 시스템을 이용해 측정하여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실험입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촬영한 아이카 영상을 통해 회전 반경과 관성 모멘트, 행행 축정리 등 관성 모멘트와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전 운동과 토크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관성 모멘트의 이론적 결과값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관성 모멘트 값을 서로 비교하여 실험값이 구체적으로 잘 획득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실험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제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표가 관성 모멘트를 알아보는 실험이죠. 이 관성 모멘트가 이제 영어로는 moment of inertia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물리량인데요. 이 물리량의 특성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의 사전적 정의는 강체가 회전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할 때 회전 운동이 얼마 정도 진행되게 하는지 그 관성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물리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이게 우리가 선운동량 얘기를 할 때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요. 일단 먼저 하나하나 봅시다. 강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강체 얘기는 잘 안 했는데 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강체, 그러니까 영어로는 rigid body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강체란 그 개에 속하는 입자가 항상 상호간에 같은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는 그런 유형의 물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강체라고 가정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운동의 역학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그런 운동들의 역학을 논의할 때는 우리가 보통 물체를 질점이라는 개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점, 메터리얼 포인트죠. 여기 옆에 보이는. 자, 질점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 질량은 있는데 크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은 그런 가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역학적 계산을 했었죠. 관련해서 뭐 상자도 있을 것이고 공도 있을 것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그런 물체들이 있는데 그런 물체들이 사실 우리가 상자다 아니면 뭐 어떤 공이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 물체들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대부분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의 크기가 몇이냐, 공의 크기가 몇이냐 그런 얘기는 사실 여태까지 역학 얘기를 하면서 거의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단순한 레벨에서는 선운동량에 관해 얘기할 때는 이런 유형의 물체들을 전부 다 크기가 없는, 크기가 없고 질량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가상의 개념, 즉 우리가 질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으로 가정하더라도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선운동,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죠. 직선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회전이라는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이 질점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회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체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어떤 축을 가지고 그 축 주변으로 돈다는 의미겠죠? 근데 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크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이 있고 그 주변에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사실상 회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이런 질점같이 크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대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축을 꽂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운동에 관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질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회전하는 개는 반드시 크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개 중에서도 그 개에 속하는 입자가 항상 상호간 같은 상대적 위치를 유지할 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입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축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입자랑 여기 있는 입자랑 회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이걸 한 바퀴를 돌든 열 바퀴를 돌든 간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점 간의 상대적 위치는 늘 동일하게 위치하는 그런 유형의 물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물체를 우리가 강체, rigid body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현실에서 강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바로 옆에 보시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대충 뭐 이렇게 생긴 새로 만든 공 이런 공 같은 것은 강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공은 모든 모든 원자가 균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그런 금속 구조죠.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금속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입자들이 어떤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무리 회전 운동을 시키나 해도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체라고 하는 물체를 정의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는 거죠. 꼭 뭐 여기서는 쇠공이라고 했지만 쇠가 아니라 다른 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다 강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고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물체가 회전할 때 내부 구성이 바뀐다거나 형태가 바뀐다면 그 물체는 강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예시를 쇠공으로 들었지만 만약에 뭐 찰흙으로 만든 공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찰흙으로 만든 공이 있는데 이 공을 가지고 회전을 시킨다면 찰흙은 이제 점성이 좀 약한 편이죠. 점성이 약하니까 회전 운동에서 생기는 부심력 때문에 찰흙이 이렇게 쭉 늘어날 것입니다. 회전을 시킨다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자 간의 상대적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처음 회전 운동을 하기 전과는 달리 이 찰흙으로 만든 공은 위치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이제 찰흙으로 만든 공 같은 것은 고체긴 고체인데 강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 모멘트 얘기를 할 때는 그 관성 모멘트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제나 강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체의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이 쓰인다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어째서 이제 회전 강체에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시를 들을 때 이제 앞서 봤던 쇠공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쇠공을 회전시킨다고 보죠. 자, 이 세공을 하나의 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공에 축 하나를 꽂은 다음에 이 축을 기점으로 해서 세공을 한쪽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공이 회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회전이라는 운동은 이 세공이라고 하는 이제 안에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겠죠? 여러 입자들이 들어있는데 이 개에 속한 입자들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을 일정한 각속도로 도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 각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회전,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라고 물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생각해 보면
이 쇠공이라고 하는 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은 사실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 쇠공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쇠공에서 축과 가까운 쪽, 그러니까 여기 가장자리겠죠? 축과 가까운 이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가장자리 부분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리게 돌더라도 한 바퀴를 같은 시간에 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축과 거리가 먼 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 가져간다면 적도 부분이죠. 이 적도 부분에서 입자의 운동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똑같은 시간에 한 바퀴를 돌려면 훨씬 더 긴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공을 좀 더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일반화 시켜 가지고 오른쪽 같은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제 물체가 있고 이 개를 지정을 했을 때 이 개가 있고 이 개가 회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개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점질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점질량 지점에서 회전하는 속도는 사실 일정하지 않고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 속도로 갈 것이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속도로 갈 것이고 밖에서는 또 더 빠른 속도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같은 개 전체는 같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질량들은 다 제각기의 운동을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운동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 세공을 뭐 대포알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대포알을 하늘을 향해 쐈다고 가져갑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죠. 우리가 기존에서 우리가 역학에서 많이 썼던 그러니까 선운동, 그러니까 리니어 모션의 경우에는 모든 물체가 이 개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질량이 같은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가령해서 이게 포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포탄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은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모두 동일하게 힘도 모두 동일하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한쪽 방향으로 같이 따라서 쭉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운동에서의 그 운동이라는 것은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질량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하나하나의 힘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운동을 모두 합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곧 전체 개의 운동과 동일하다라는 건데, 각 운동에서 하나다면 각 운동은 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모두 다 다릅니다. 바로 이게 선운동과 선운동과 각운동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운동에서는 어느 점 질량에 따라서는 해당 운동량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으니까요. 다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선운동량은 이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운동량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운동과 각운동을 물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구분하게 되는 그런 특성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운동을 하는 계에서는 우리가 그 선운동에서 크게 쓰던 질량 개념, 그러니까 이제 매스죠. 매스, 우리가 뭐 킬로그램 같은 걸로 많이 표현하던 그런 매스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점질량들이 다 운동을 다 따로 하니까요. 다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운동들을 다 합쳐서 계산하기에는 매스라고 하는 개념은 쓰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질량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예 각 운동에 한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 관성 모멘트, 라는 개념입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죠. 자, 우리가 이 오른쪽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n기의 질점으로 구성된 어떤 강체가 고정축 주위를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을 때 총 운동 에너지, 이 회전하는 개의 총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질점들과 그 중심축으로부터 점질량까지의 거리 R이죠. Ri의 제곱 곱하기 그리고 이 모든 점질량의 합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총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이 내부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점질량 MI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축과의 거리 RI의 제곱의 총합으로 묘사된 바로 이 항 부분이 우리가 바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그런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관성 모멘트에서 하나하나의 값, 관성 모멘트 하나하나 그 값은 이런 식으로 mi, ri의 제곱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총합이잖아요. 그 시그마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총 관성 모멘트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 m 점질량 하나하나의 값들을 일일이 더한 이런 총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 모멘트 값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점질량 얘기를 할 때 점질량 하나하나의 합을 구하지만 실제 물체는 연속적이겠죠? 실제 물체는 다 그 요소들이 연속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사용해 가지고 R 제곱과 그 각각의 점질량에 대한 그 미소 요소 DM을 썼는데 이걸로는 이제 좀 적분하기 어려우니까 질량 이 DM이라고 하는 값을 부피에 대해서 바꾸고 이 부피에 대해서 밀도로 바꾼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도만 보면 되니까요. 이 내부 계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지점의 밀도, 로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물체의 총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관성 모멘트를 이론적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은 앞으로 이제 각 운동에서 선 운동에서 질량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표가 선 운동, 그러니까 리니어 모션과 각 운동, 로테이셔널 모션을 비교해 본 그런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뭐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그리고 운동 방정식도 있고 매스라는 그 질량 지점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선 운동에서의 매스라고 하는 이 물리량이 각 운동량,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모션이죠. 여기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로 교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면 이제 힘의 방정식, 뉴턴 방정식이죠. F는 m이라고 하는 선운동량에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한 그 식은 이제 가공동에서는 타우 이퀄 I 알파. 여기서 알파는 이제 기존의 이제 선 가속도가 아니라 각가속도 알파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타우 값은 이제 토크죠. 그 회전 운동에서 가해지는 그 힘, 토크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F는 m이라는 값이 타우 이퀄 I 알파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밑에 보시면 선운동량 P equal MV죠. MV는 각가속도, 각가속도, 각운동량 L equal I 오메가로 대체가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질량 M은 관성 모멘트 I로 교체되고 속도 V는 각속도 오메가로 대체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어져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각 운동량에서 관성 모멘트가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개념인지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성 모멘트에는 사실 한 가지 조금 곤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질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있죠? 지구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물체에 생기는 무게를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태까지 mg라고 표현하던 그 방표현이죠. 그 무게를 사용하면 질량의 크기는 사실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 저울만 갖다 써도 쉽게 무게는 측정할 수 있죠. 그런데 관성 모멘트의 경우에는 질량을 대체하는 개념이지만
질량과는 다르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관성 모멘트의 문제입니다.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려면 어떤 물체에 일정한 각운동을 시킬 때 그 각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물체의 관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듣기만 하셔도 아시겠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단순한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론표를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고 이 물체들이 회전하는 축들이 있는데, 이 하단에 보시면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예측식들이 이 아래쪽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이론적 관성 모멘트를 쓴다면 물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는 물론이고 물체가 어느 축으로 회전하는가에 따라서도 관성 모멘트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 C번하고 D번을 비교해 봅시다. 이 C번하고 D번은 둘 다 똑같이 솔리드 실린더입니다. 그런데 이쪽 C번 같은 경우는 축이 이제 실린더의 중앙을 지나게 되어 있고, 여기 D번 같은 경우에는 축이 이 실린더 중앙이 아니라 중간 부분을 관통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서 실린더 자체가 회전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개의 관성 모멘트를 비교해 보자. C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 mr의 제곱인데 D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mr 제곱 더하기 12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똑같은 물체인데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때 아주 간단한 물체도 관성 모멘트를 예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다 단순한 물체들이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복잡한 물체가 되면 관성 모멘트는 정말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측정하기 어려운 관성 모멘트라는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의 장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이제 장치가 있는 회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 중앙에는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든 이 회전 장치가 있습니다. 회전 장치는 일정한 축을 가지고 있고요. 반경은 R, 그 라지 R입니다. 캐피탈 R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보면 이 회전 장치의 축을 따라서 C를 감아서 밖으로 이렇게 쭉 뺍니다. 그런 다음 실의 한쪽 끝을 고정 도르래로 걸어가지고 쭉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 실의 끝에 추를 매달아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추를 매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연결된 추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힘은 도르래를 통해서 바로 이 회전장치의 축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받는 힘 때문에 이 회전장치가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 회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회전장치가 돌게 되는 각과 속도를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특정한 어떤 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추의 무게겠죠? 추의 무게를 가지고 특정한 힘을 받을 때 이 회전장치의 관성 모멘트가 대충 얼마 정도인가를 특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전장치의 관성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회전장치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돌고 있는 이 회전장치 위에다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대상들을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위에 올려준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물체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장치 위에 첨가한 이 물체 말이죠. 위에 얹어놓은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이 회전장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회전하고 있는 각과 속도가 위에 있는 이 물체 때문에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낸다면 우리가 새로운 관성 모멘트에서 기존의 회전장치의 관성 모멘트를 빼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새 관성 모멘트에서 기존의 관성 모멘트를 빼면 자연스럽게
위에 얹어진 이 물체. 이 물체만의 특정 대상의 관성 모멘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실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알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각하속도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각하속도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회전장치에 어떤 MA라고 하는 힘을 가한다고 칩시다. 어떤 그 총 힘을 가하는 거니까요. 일단 힘을 가한다고 가정해 두고 이때 받는 힘은 mg. 그러니까 여기서 추의 힘이죠. 추가 가하는 mg라는 힘이 있는데 이때 추에 받는 힘이 온전히 전달되는 게 아니라 줄의 장력 t가 이 그 추가 가하게 되는 중력에 의한 힘을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mg-t가 이 회전장치에 가해지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ma mg-t라고 하는 총 것이 우리가 회전장치가 받게 되는 총 힘이 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지금 선운동이 아니죠. 선운동이 아니라 가운동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이 선운동의 가속도 성분은 r 곱하기 알파라고 하는, 여기서 알파는 이제 각하속도죠. 각하속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그 운동장치가 받게 되는 힘은 ng-t equal m r 알파라고 하는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r 알파 이 식을 싹 다 정리해서 t, 그러니까 장력이죠. 장력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다면 mg-m r 알파라고 하는 이런 그 수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을 역학에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쓰려면 힘을 알아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F equal ma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해서 가속도를 알아냈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운동이니까 이제 타우, 그러니까 토크를 써야 되겠죠? 토크 equal 아까 봤던 그 식에서 봤듯이 완성 모멘트 I0. 여기서 I0는 이제 회전장치입니다. 회전장치 자체에 가지는 완성 모멘트 I0 곱하기 알파라고 하는 그 값이 우리가 토크라고 할 수 있는 값인데 이때 토크라고 하고 있는 값은 이제 관성 모멘트와 알파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회전하고 있는 회전장치의 반전 R과 여기서 이제 회전장치가 외부에서 받게 되는 어떤 힘 T죠? T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 곱하기 알파 이퀄 RT라고 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줄의 장력 T를 알고 있죠? T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딱 집어넣고 싹 다 정리해주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식이 이제 각 가속도에 대해서 싹 다 좌변을 정리하면 I0 더하기 MR의 제곱 곱하기 알파라는 이 식은 equal RMG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알파 앞에 붙는 이 앞에 이 항을 오른쪽으로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회전장치의 각속도는 알파 equal I0 플러스 MR의 제곱 분의 MGR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전장치가 어떤 특정한 무게를 가해줬을 때 이제 이 회전장치가 가지게 되는 각가속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가속도라는 개념은 세타, 그러니까 각도죠. 어떤 시간에 대한 각도입니다. 각도식을 그 시간에 대한 감동량의 운동방정식인데 이 식을 두 번 미분한 값,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2차 미분한 값이 곧 알파니까 이 알파에다가 두 번 시간에 대한 적분을 적용시켜 준다면 자연스럽게 위치, 그러니까 각의 위치죠. 시간에 대한 세타식은 2분의 1 알파 t의 제곱이 되고 나오게 되는 식 역시 여기 앞에다가 여기 앞에 각하속도식에다가 2분의 1 알파를 2분의 1 t의 제곱을 곱해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2분의 1 알파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개수는 우리가 그 A라고 그 캐피탈 A라고 하는 어떤 개수로 임의의 개수로 따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속도식과
운동 방정식식, 회전 운동 방정식식을 둘 다 이론적으로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하게 될 실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 물체의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될 건데, 우리가 바로 전 페이지에서 이제 가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얻어냈죠. 여기서의 그 내부 사항을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알아냈고, 이거 이제 우리가 a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이제 정의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관성 모멘트예요. 관성 모멘트니까 이 앞에 있는 이 7번식을 왼쪽으로 싹 다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쪽에 보시면 i라고 하는 값이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싹 다 빼주면 되겠죠. 정리를 싹 해주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이 식은 2 곱하기 a분의 mgr 그리고 마이너스 mr의 제곱이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이 9번식에 해당하는 이론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해야 될 이론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얻어내는데,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제가 아까 말해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이 원판,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관성 모멘트 특정 실험 장치를 통해서 회전하는 각가속도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각가속도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용해 보신 아이카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전하는 물체의 각가속도를 미리 이제 회전장치의 각가속도를 미리 구해서 이 회전장치의 관성 모멘트 I0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전장치 위에다가 어떤 특정한 무게를 가진 추가적인 판을 얹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판을 얹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추가적인 계산을 측정을 하게 되면 i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i 마이너스 측정 장치의 관성 모멘트 i0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실험,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무게추들의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앞서 표로 봤던 이론적 예측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질점의 관성 모멘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실험장치 위에다가 앞서 봤던 그런 판 모양의 그 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 기둥으로 된 이런 형태의 무게추를 얹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시료의 크기를 무시한다면 질점 시료의 관성 모멘트는 시료의 위치, 그러니까 중앙에서 질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I equal mr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관성 모멘트 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회전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전 장치 위에다가 질점 시료를 얹어 놓은 다음에 질점 시료의 거리를 이렇게 조절해 가 보면 질점의 관성 모멘트가 정말 이 제곱식에 비례하는지의 여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 2는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평행축 정리 실험입니다. 어떤 임의의 회전축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회전축 주위에 있는 강체들의 관성 모멘트 I와 질량 중심을 통하고 이 회전축과 평행한 축에 있는 관성 모멘트 I center of mass의 사이에는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10번씩 I equal I center of mass 더하기 M 곱하기 D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10번식이 평행축 정리의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D라고 하는 값은 어떤 의미의 축과 이 축과 평행하고 질량 중심을 통하는 축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실험 우리가 실험에서 쓰게 될
회전 장치가 있고 이 회전 장치 위에 어떤 블록을 놓는 위치만 바꾼 채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그 방향으로 놔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축은 모두 다 동일하겠죠? 축은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축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 중심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물체들은 모두 다 이제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위에 놓여져 있는 축 자체는 모두 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죠. 질량 중심 자체는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질량 중심점이 같고 배열이 다른 이런 세 가지 경우의 경우 그 관성 모멘트가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것이 이 실험상 행위축 정리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실험에서 여러분이 이제 1, 2, 3번까지의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관성 모멘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